눈밑 애교살을 하면 안 되는 유형, 사실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해서 안 이쁠 유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 안 이쁠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눈이 크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 눈폭이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눈밑 애교살 하면 심하게 하면 애벌레 같이 보이고 좀 어색해 보이는 거죠. 하는 것이 사실은 눈밑 애교 필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오늘은 코리안 룩의 가장 특징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눈밑 애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그동안 저희 병원에서 만든 동영상을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눈밑 애교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근원적으로 눈밑 애교 필러 시술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이 눈밑 애교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눈밑 애교살 필러를 오늘 처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저희 병원에서 지금 눈밑 애교살 필러를 많이 하고 있고, 눈밑 애교 필러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술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오늘 눈밑 애교살 필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해서는 안 되는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밑 애교살은 눈밑 하안검 쪽에 속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길쭉하게 형성된 폴드라고도 하고 롤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원래는 웃을 때 좀 두드러지는데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도 잡혀있는 그런 것을 눈밑 애교살이라고 하고, 이게 웃을 때 두드러지니까 가만히 있을 때, 웃지 않을 때도 있는 사람들이 좀 부드러운 느낌도 주고 약간 동안으로도 보이고, 또 이게 눈밑 쌍꺼풀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으면 마치 눈이 커 보이는 효과처럼 이 눈밑 애교살이 발달된 경우에는 눈 자체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거, 그래서 좀 동안으로 보이는 거, 마지막으로 눈이 커 보이는 효과. 눈이 커 보이면 동안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효과 때문에 눈밑 애교살 필러를 많이 하러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K-팝이라든지 K-드라마, 한류 현상에 의해서 코리안 뷰티, 코리안 룩이 에이시안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취약회에 가보면 동남아에 있는 의사들이 코리안 룩이 에이시안 스탠다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한국인으로 굉장히 뿌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이 코리안 룩이 뭐냐? 동그란 눈에 계란형 얼굴에 통통한 볼살, 그리고 눈밑 애교살이 있어야 되고요. 코도 오똑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베이비 페이스, 동안을 이루는 것이 코리안 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밑 애교살은 코리안 룩의 굉장히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서양 사람들은 이 눈밑 애교살이 있는 것이 웃을 때 눈을 더 작게 보이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안 그래도 동양 사람들 눈이 작은데 웃을 때 이해 때문에 더 눈이 작아 보인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는 그런 논문도 이미 발표가 됐어요. 이 논문을 보시면 보톡스를 눈밑 애교살에다가 고량 주사를 하면 웃을 때 이게 수축을 하지 않아서 눈이 커 보이는 그런 건데요. 20몇 년 전에 저희 병원에 보톡스의 시조이신 캐나다의 캐러더스 박사께서 저희 병원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근무했던 저희 직원 한 명의 눈밑 애교살 없애는 보톡스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확실히 눈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을 때도 좀 덜 잡히죠. 근데 눈 구멍 자체는 커졌지만 왠지 좀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냐면, 눈 구멍이 커지면서 검은 눈동자 밑에 흰자위가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삼백안인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관상적으로 좀 무서운 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우리나라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상, 그러다 보니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술을 하는 의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밑 애교살 필러 시술할 때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첫 번째는 모양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바나나 쉐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나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끝은 조금 가늘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굵어지지 않습니까? 이 바나나 쉐입을 제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특이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안쪽도 좀 두껍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은 안 드리지만 굳이 본인이 하시겠다 그러면 해드리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모양은 이 바나나 모양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두께입니다. 눈 밑 애교살 필러 시술할 때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눈 크기하고 눈 밑 애교살의 두께하고 이 밸런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크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 눈폭이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눈 밑 애교살을 너무 두껍게 하면 마치 우리가 쌍꺼풀이 너무 두꺼우면 서양 사람처럼 좀 어색하고 이런 것처럼 심하게 하면 애벌레 같이 보이고 좀 어색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네로라 하는 그런 여배우들 눈 밑 애교살이 발달된 분들의 사진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 눈 길이와 요 애교살의 폭을 제가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30% 이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30% 이상을 넘게 되면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거죠. 대개는 20%에서 한 25%요 내외로 있을 때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뭔가 아름다운 눈 밑 애교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이게 한 30% 이상을 넘게 되면 좀 부적절한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은 눈 밑 애교 필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너무 두껍게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많이 넣다 보면 밑으로 흘러내려요.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것처럼 불룩하게 나와버리면서 눈밑 지방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시술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저한테 오셔서 이게 눈밑 지방인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밑 지방에다가 필러를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만져보면은 눈밑 지방에 필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면 대개는 눈밑 애교살을 만들었는데 그때 아마 같이 이렇게 흘러내린, 그 시술할 때 흘러내린 필러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두껍게 많이 넣다 보면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많이 들어가면 피부가 얇은 곳에 무색 투명한 히알루론 필러가 파르스름하게 비쳐 보이는 틴달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눈밑 애교살을 하면 안 되는 유형, 사실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해서 안 이쁠 유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 안 이쁠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두껍게 나오는 경우와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너무 두껍게 나오는 경우는 눈밑 애교살 주머니 자체가 선천적으로 큰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람한테도 좌우가 다르게 생긴 경우가 있는데요. 왼쪽은 자기 눈 크기와 길이에 비해서 적정하게 눈밑 애교 주머니가 괜찮아요.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약간 탄력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 주머니 자체가 좀 두껍기 때문에 이런 분은 했을 때 좀 두껍게 나올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면, 살짝 웃어보라고 해서 힘을 줬을 때 주머니가 크기를 대강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분에서처럼 지금 약간 힘을 줬을 때 왼쪽은 이 정도인데 비해서 오른쪽은 전혀 좀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본인이 평소에도 이 정도 두께로 나온다면 평소에 이렇게 있는 게 괜찮은지를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걸 판단해서 이 정도가 나는 좀 과하다 싶으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주머니 자체가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피부가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대 후반, 50대, 60대가 눈밑 애교살 상담을 하러 오시면 두껍게 된다. 그래서 괜찮으시겠냐, 이걸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주머니가 큰 분이나 40대 후반, 50대, 60대 되면서는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눈 밑에 하안검 절제술을 한 경우에, 혹은 천모난생이라 그래가지고 아래쪽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서 안과에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 칼자국이 한번 생겨버리면 그쪽은 유착이 밑으로 있기 때문에 필러를 주사했을 때 그 칼자국은 안 올라오는 거죠. 칼자국이 올라오지 않고 딱 꺼져 있고 그 밑에만 올라오니까 예쁘게 안 나오고, 또 그 밑부분도 약간 유착이 있는 경우는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밑 애교살이 매끈하게 나와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되면 안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안검 절제술을 한 경우 50대, 60대 이후 이런 분들은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앞트임, 뒤트임 한 경우에도 거기는 흉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안으로 보이고 좀 부드럽게 보이고 좀 눈이 커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한 2번쯤 말리고 3번째는 제가 해드립니다. 한번 해보고 싶으면 또 해봐야죠.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히알루론 필러는
네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녹일 수 있는 히알라제, 할루로니데이즈 주사를 해서 정 마음에 안 들면 녹이면 되거든요. 본인이 한번 하시기 전에 약간 울퉁불퉁할 수 있고 두껍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미리 생각을 하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하고 났더니 오 너무 두꺼워 너무 울퉁불퉁해 예 그렇게 하시면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잘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은 좀 안 이쁜 분들 주머니가 너무 커서 두껍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걸 또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눈밑 애교살을 일단 먼저 하는 거죠. 예쁘게 이게 팽팽하게 딱 해놓고 두껍게 나오면 그 밑에 부분만 살짝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하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두껍게 돼 있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래서 녹이자고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다 녹인 건 너무 아깝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분적으로 녹여드린 케이스들인데요. 제가 보기엔 더 녹였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이 정도면 좋겠다 그래서 스톱하신 분이고 이분도 부분적으로 녹여서 아주 만족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좀 두껍게 나올 경우에는 나중에 일주일 있다 와서 또 부분적으로 녹여드리는 혹은 그날 바로 해드리고 부분적으로 녹여드리는 그런 필살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조금 넣고 얄쌍하게 하면 되지 그렇게 두껍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조금 넣으면 울퉁불퉁해집니다. 우리가 물풍선에다가 물을 넣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풍선에다가 물을 넣어서 동그랗게 팽팽하게 탁 만들어야 되는데 물주머니보다 적은 용량의 물을 넣게 되면 얘가 쭈글쭈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머니가 큰 사람한테 적게 넣으면 울퉁불퉁한 거죠. 일단은 팽팽하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부분, 두꺼운 부분을 살짝 녹여드리는 방법을 쓰면 절반의 확률로는 딱 본인이 원하는 정도가 나오고요. 한 번 더 녹여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눈밑 애교살에 대해서 조심할 점, 시술할 때 우리가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늘 얘기하지만 밸런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신의 눈 크기와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를 생각해서 너무 두껍지 않게 제발 애벌레는 안 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